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풍경은 어디냐면요. 호이안입니다. 호이안의 한 시골 마을이고요. 호이안의 한 시골 마을 안에 이쁜 식당과 카페를 겸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졸리가 추천해서 가고 있는데요.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도를 보고서 찾아가는데, 지도를 보고 찾아가시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는 없고요. 또 이제 차량이 접근하기는 힘듭니다. 오토바이로 가야만 그 식당까지 바로 앞에 갈 수 있고, 차량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먼 길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만 갈 수 있는 식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베트남 현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갑니다. 자, 이 호이안이라는 도시는 약간 특별한, 좀 특이한, 베트남에서도 약간 좀 다른 도시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관광객들이 오기 전에는 이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온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 돌아갔지만은, 대부분이 돌아갔지만은, 한국 사람들도 돌아가고 외국 사람들도 돌아갔지만, 한 4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전에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왜 이 서양 사람들이 이 호이안에 몰려올까? 그리고 호이안 올드타운에만 머문 게 아니라 호이안의 그 주변, 올드타운 주변에 좀 흩어져서 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호이안이 약간 특이한 풍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도 다른 시골 마을과는 약간 다르게 풍경이 조금 물과 섞여서, 그러니까 이 강과 투봉강 지류와 섞여서 약간 좀 특별한, 약간 좀 이쁜 그런 풍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이안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제가 다 조사를 해보고 또 통계를 내보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또 평소에 호이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미지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제가 전해드리게 되면 또 이제 너만의 생각이다, 또 그냥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졸리가 호이안 사람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직접 들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오늘 졸리에게 한국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전에 호이안이나 다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네, 시골 마을을 뚫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정말 안쪽에 이런 식당이 있습니다. 네, 카페도 같이 하고 있는 데고요. 원두막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름을 잘 모르겠네. 졸리, 졸리 안녕하세요. 졸리 오늘 이쁘다. 여신 같아, 여신. 여기 식당 이름이 뭐야? 베트남 이름이 불러요. 베트남 이름. 동뜬 위치. 통, 동뜬. 통, 동뜬. 동뜬. 뜻이 있어요? 몰라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 안 온 지 한 1년 됐잖아요. 맞아. 1년 반 됐어. 1년 반 됐나? 1년 반. 1년, 그때 2월부터 안 했어. 작년 2월부터. 그러면은 1년 1년 조금 넘었지. 조금 넘었어. 옛날에 있잖아요. 한 5년 전에. 예. 5년 전에도 한국 사람들 왔었어요. 아닌데. 그때 많이 안 왔죠. 그때 많이 안 왔어요. 제가 옛날에 스파 숍이 오픈하거든요. 제 스파. 2년 2017년 2017년. 2017년 오픈하는데 한국 사람 많아. 그때 많았었죠. 그때 많아.
엄청 많아요. 2016년, 15년에는 별로 별로 없었죠. 없어요. 갑자기 17년 엄청 많아. 17년 때 많이 들어오고. 많이 왔고 스파도 장사 잘 돼. 스파 장사 잘 되고. 사람 그때 이후로 막 이렇게 스파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그때부터 호이안도, 다낭도. 호이안은 옛날에 서양 사람은 많이 있었잖아. 예. 한국 사람 들어오기 전에. 그죠? 네. 5년 전이면 몇 살 때였지? 저는요 19, 18. 18살?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도 한국 음악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어요. 드라마도 보고. 네 드라마. 그러면서 조금 약간 좀 가까운 나라? 지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좀 가까운 나라라고 예, 생각했어요. 가까운, 예. 일본 사람들은 어때요? 일본 사람들, 많이 알아요. 일본 사람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알아요. 근데 갑자기. 한국 노래 많이 듣잖아. 예 맞아요. 그럼 일본 노래도 많이 들어요? 거의 안 들어요. 그럼 하나도 일본 안 드라마는 안 들어요. 잘 안 보죠. 진짜. 그런데 중국 드라마는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많이 있는데. 중국 드라마 보는 사람 네. 많죠. 만약 그 중국이랑 한국이랑 좀 50인데. 50대 50이요. 드라마는 드라마 진짜 좋아. 드라마 중국 드라마 옛날 옛날 드라마 드라마. 많이 보죠. 한 사람이 생각하기에 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보지?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비슷한 나라? 비슷한 아니면 좀 더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조금 잘 사는 나라? 조금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좀 못 사는 라스는 나라. 맞아요. 맞아요. 조금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 지금 보통 유학생 응. 유학생이나 일하는 가고 싶으면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갈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어떤 맞아요. 나라를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에 한국? 갑자기 한국에 한국? 갑자기 미국이잖아, 미국. 미국은 응. 미국은 별로 없는데 요즘에 응. 왜 하냐면 가기 힘들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었지만 응. 그 사람 좀 요즘에 좀 어려워요. 응. 가기 어려워. 가기 어려워요. 음. 우리 언니도 가고 싶은데 음. 그 미국에 살고 싶은데 파이퍼 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 만들면 비자 너무 만들기 힘들어. 힘들게. 비자 만들면 힘들어. 요즘에 진짜 힘들어요. 더 힘들어. 더 힘들어. 뭐 문제가 제가 이해 안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 언니는 가고 싶은데 안 된대. 6년 뒤에 갈 거예요. 6년 뒤에. 오, 6년 뒤에 갈 수 있다고? 6년 뒤에 진짜 힘들어. 왜 하냐면 우리 언니는 그 미국 사람이 결혼했어. 응. 근데 가고 싶은데 안 돼. 미국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결혼했어. 애기도 있어. 애기도 있어도 응. 비자를 안 내줘? 응. 왜 그러지? 시험? 응. 시험은 해야 돼. 무슨 시험? 영어 시험? 영어 시험. 영어 시험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거네. 근데 네, 졸리와 대화를 하면서도 한 번 더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 짓기 또는 이제 등수를 매기기를 상당히 좋아해서 어떤 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이고 그다음 못 사는 나라가 어디고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는 반면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떤 나라가 가장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두 번째로 잘 살고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한 몇 번째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잘 알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면 등수를 매기거나 순서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졸리가 대답한 것처럼 한국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상당히 밀접한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베트남 사람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게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친숙하게 느끼는 게 그런 것 때문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친숙하게 느낀다 이렇게도 따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냥 한국 사람 하게 되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좀 잘 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이고 또 주위 사람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고 또 주위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와서 부자가 되고 이런 이제 경우의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한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이구나라고 여기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사람하고 또 한국 사람하고 어떤 나라가 더 잘 사는지 이런 것들도 이 나라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누가 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평소에는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어느 나라가 더 잘 사는지 결정해라는 식으로 네가 느끼기에는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게 이 친구들을 좀 덜 곤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졸리가 한국이 제일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 거는 뭐냐면 호이안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호이안에 방문하고 한국 사람들도 방문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숫자도 더 많지만 이렇게 소비하는 소비의 규모도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씁니다. 팁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보다는 한국이 더 잘 산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호이안에 머무는 서양 사람들의 씀씀이와 한국 사람들의 씀씀이 자체가 호이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잘 쓰는 거죠. 물론 중국 사람들도 잘 씁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국 사람들을 겉으로 표현 안 할 뿐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시골에 가게 되면은 제가 땀기에 갔을 때도 느낀 점인데요. 제가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그 중국 사람인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라면 커피 안 판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겠다고 할 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씀씀이가 크지만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약간 싫어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다낭이나 호이안 지역에서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도는 정말 높습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부분 또는 자기들의 삶에 큰 보탬이 되는 것 때문이라도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여기는 그럴 수 있어 또는 호치민이나 하노이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사고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베트남 사람들도 크게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넓게 사고하고 여기는 그럴 수 있지만 딴 도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친구들도 잘 못 봤습니다. 이게 아마 베트남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대로 느끼는 것, 자기 지역에서 느끼는 것, 자기 이웃에서 느끼는 것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여기 베트남 친구들, 여기 다낭이나 호이안에 사는 친구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주 일반적이지도 않고 아주 극소수의 한 명의 그런 반응,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아마 베트남을 엿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